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모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이 한동훈의 추가 입장이 지금 나왔는데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에서요 이제 개헌을 지금 추진하면서 탄핵을 사실상은 뭐 의도를 감췄지만은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개헌안까지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다혜 다시 한번 검찰에서 세 번째로 소환을 통보했고, 그리고 이제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던 김영선 오늘 또 12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조국의 대법원 이 판결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자, 이거를 펜앤마이크가 분석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도 말이죠, 펜앤마이크가 분석에 따르면은 대법원에서의 판결하고 서울고법의 판결에 보면은 조의연 지금 서울고법재판부가 형사 13부,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엄상필 대법관 주심, 그리고 이게 똑같이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형사 13부, 대법원에서 엄상필, 그러니까 재판부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의 경우에는 선입 선출, 그러니까 들어온 접수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조연이가 끝나면 바로 조국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고법에서의 판결은 불과 20일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여기서는 지금 2달이 넘도록 강간무소시. 이거 보면은요, 이 조국의 정말 첩자가 간첩이 대법원에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노정희 변호사가 과연 누구냐? 왜냐? 노정희가요 강혜경 국회 증언을 하는데 방해를 했어요. 사실상의 방해이죠. 조력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서 도와준다는 얘기는 위증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반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박찬대가 어정쩡해요. 박찬대 무지하게 무능한 순간이 포착이 됐습니다. 노출이 된 것이죠. 이러한 내용. 그래서 과연 노정희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도 여러분께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날 아침 10시에 그야말로 주제에 관계없이 모든 문제를 갖다가 전부 질문을 받겠다. 그래서 소상하게 설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뒷얘기를 보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이번 요번 이제 한동훈의 이제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동안에 중진 의원들을 포함해서 당 안팎의 인사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과 촉구하는 순으로 이제 끝났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 그 한동훈이가요, 뭘 고민했느냐? 이게 대통령과의 차별화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아니, 이미 뭐 차별화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정도 해놓고서 차별화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야권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보다도 더 센 뭘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의 탄핵 요거에 반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차별화에 신경 쓰지 않았다? 이거 중앙일보가 말이죠, 이 한동훈한테 무슨 뇌물을 먹었나, 로비를 받았나,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당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도울 것이다. 이거는 똑같아요. 언급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화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게 우연적 특검법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한동훈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데, 그러면 왜 지난번에는 우연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우연적 요소라고 하는 것이 김 여사의 특검법을 막겠다는 절대적인 기준인데, 지난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김 여사의 특검법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대통령을. 그리고 이번에는 차별화가 너무 차별화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보다 더 센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해놓고서 차별화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 이거 완전히 이재명한테 배운 수법하고 똑같다. 대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대여론전에서 그래도 한동훈이가 윤 대통령을 신경을 많이 써줬어. 요 평가를 받으려고 이렇게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지금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요, 조기 대선, 그러니까 야권에서는요,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거 조기 대선을 어떻게 하느냐? 개헌을 통하는 겁니다. 개헌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노리고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바로 탄핵으로 간다. 이런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이 점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일정을 한번 보면요. 자, 4일 날이니까 이제 오늘부터요. 릴레이 밤샘 농성을 개시했습니다. 내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8일 날에는 법사위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일 날은 임기 반환점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4일 날은 본회의에서 이 김여사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14일 날은 김혜경의 1심 선고가 있게 되고요. 15일 날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선고가 있고, 5일 날은 위증교사, 그리고 28일 날은 지금 이창수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완전히 소나기식으로 지금 여권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여기는 결국은 이제 탄핵으로 가는 그 절차를 쭉 밟는 거나 마찬가지고, 다른 하나는 조기 개헌으로 가는. 그래서 조기 개헌과 탄핵, 요 조기 대선과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두 트랙으로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야권에서 지금 이제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이제 이 문화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14일까지 당내 의원들로 조를 짜가지고 본청 로텐홀에서 특검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밖에 나와서 하기가 싫으면 로텐도 홀에서라도 농성이라도 하고 집회를 해라 했는데 요 자리도 민주당한테 뺏겼잖아요. 이런 지금 국민의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국민의힘이냐. 전투력이 전혀 없어요. 전투력이 전혀 없으니까 전부 대통령한테 공을 넘기는 거예요. 빨리 해달라. 농성 안 하려고. 투쟁 안 하려고. 몸살이를 하고. 야, 이게 국민의힘입니다. 대통령의 방탄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아니, 농성장에서 싸워야죠. 농성장에서. 예. 벌써 뺏겼잖아요. 야, 이런 국민의힘을 우리가 응원한다는 게 참 비참한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전주지검이 얼굴이 났습니다. 자, 이 문자에 대해서 세 번째로 7일 또는 8일 날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요청했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건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용선이가 어제도 오늘도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조사 받을 전에는 명태균한테 돈을 주는 것은 공적 대가가 아니다. 본인의 회계 책임자 있던 강혜경 씨가 명태균이한테 돈을 줬을 뿐이고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조사를 끝나고 나서는 성실에 임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잘 정리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그리고 이 명태균에 대해서도 창원지검에서 소환을 통보했고, 명태균의 특별수사팀이 지금 현재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한다. 자, 이런 입장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요, 이 펜앤마이크 2개 뉴스를 보내드리겠는데, 하나는 조국 사건에 대한 선고가 도대체 왜 늦어지냐?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바로 조국의 역지연 전략이 통했다. 그럼 역지연 전략이 뭐냐? 바로 지금 이제 이 재판부가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심은 이 엄상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흥구하고 노정희가 있어요. 엄상필하고 오석준이는 이제 중도 우파고, 그 다음에 이흥구하고 노정희는 완전히 좌파예요. 더군다나 이흥구는 누구냐? 바로 조국하고 서울법대 동기동창, 절친이면서 좌파입니다. 노정희도 민변의 좌파, 예, 우리법연구의 소속,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역지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래 이흥구는요, 지금 이흥구, 그 다음에 엄상필, 그러니까 이흥구는 이제 그 좌파고, 그 다음에 조국하고 절친이고, 법대 동기니까. 그래서 이 이윤과 인사청문회 쪽에도 만약에 기피 사유가 된다면 자기는 기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피를 신청을 조국이가 안 했어요.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이 이용구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구 요거 재판 기피 신청을 할지도 법관 기피 신청을 할지도 모른다.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엄상필 주심, 엄상필도 또 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했어요. 왜? 엄상필 대법관이요. 정경심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고법의 수석 부장판사였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재판 기피 신청,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줄로 알았는데 안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역지연 전략인데 왜 그러냐? 바로 좀 합의부에 하자면 조국에 간첩이 있는 거예요. 빨대가 있는 겁니다. 누구냐? 이훈구하고 노정이 둘씩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씩이나 되니까 이제 믿어지는 구석이 있잖아요. 굳이 기피 신청을 안 해도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제일 불리한 게 뭡니까? 빨리 재판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재판을 지연시키면 배지를 오래오래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빨대가 있으니까 지연 신청을 안 하고, 지연 신청을 그런 게 역지연 전략을 쓴 거예요. 이 법관 기피 신청을 안 해가지고. 자, 그러면 왜 이게 늦었다고 보느냐?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희연 서울교육감, 조희연이도 서울고법의 경우에는 형사 13부에서 다뤘어요. 그리고 조국도 형사 13부에서 다뤘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게 대법원에 넘어와서는 엄상필이가 똑같이 주심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희연 사건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 다음으로 접수된 사건이 뭐냐? 바로 조국 사건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심리를 어떤 원칙으로 하느냐? 선입선출.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순서로 먼저 재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조금씩 이제 좀 바뀔 수도 있어요. 1심, 2심은. 왜?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증거조사도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심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법원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심리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재판연구관하고 대법관이 그야말로 서면으로 법리 검토만 하는 거예요. 형량 조사는 안 해. 그리고 팩트 조사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이 조희연 재판의 경우에는 1월 18일 날 서울고법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8월 29일 날 지금 재판 대법원에서 그러니까요. 대법원에 넘어온 게 이제 1월 18일 날 지금 이 조희연의 경우에는 1월 18일 날 서울 고법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2월 8일 날 대법원에서 결론이 냈어요. 결론. 그러니까 불과 20일밖에 지나지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국의 경우에는 8월 29일 날 배당이 됐는데 지금 20일 걸렸다면 9월 한 중하순이 돼야 되는데 벌써 2달이 다 1달 반이 지났는데도 전혀 기일까지도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펜앤마이크의 분석에 따르면은 조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지연 전략. 왜? 빨대 둘이나 있으니까 요것이 통한 것이 아니냐. 자,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혀라. 근데 조희대가 이게 공 같은 인간이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도대체 조희대는 정말 이재명이가 봉급받는 식으로 완전히 이재명은 그래도 여권을 비판이라도 하죠. 도대체 야권을 비판할 줄 아나? 재판을 제대로 진행할 줄 아나? 참 무능한 인간이 조희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좌익 성향의 매체인 뉴탐사가 열린공간TV에서 떨어져 나온 게 뉴탐사예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그대로 가서 강진구를 비롯해서 뉴탐사 기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기자로 활동하는 김시몬이라는 이 기자. 가짜죠, 이거. 이게 중국 공안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간첩이라고 보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경력을 보면, 그러니까요. 자, 문재인의 사위가 이게 항공업계 전무로 취업을 했잖아요. 이게 항공업계 전무하지 않습니까?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요 김시문 기자는요. 이 기자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기자 경력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중국 공안에서 근무를 했고 CCTV 관련 회사에서 근무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시진핑하고 똑같이 저장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를 밀착 미행했어요. 그래서 스토킹 혐의로 피고소된 바도 있어요. 이런 인물이 어떻게 기자를 할 것이며 또 기자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뭘 하고 있느냐? 지배인으로 승격이 됐어요. 뉴탐사 요 관련 자료를 보면은요.
예, 여기 이제 김시문이로 돼 있고 대표가 이현경인데 그 밑에서 이게 지난 8월 12일 날짜를 보면은 김시문이가 지배인으로 등록됐다 이 말입니다. 지배인.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지배인으로 어떻게 승진 발령이 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경력을 보면 여기 경력을 보면은요. 전에 중국 하이크 비전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게 CCTV 회사. 그 다음에 항저우시 공안으로 되어 있어요. 항저우시 공안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뉴탐사라고 하는 좌파 매체 취업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배인으로 바로 기자 경력도 없는 사람이 올라갔다? 그러면은요, 뉴탐사하고 정상적인 고용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뭐 특수관계냐? 중국의 공안. 중국에서 뉴탐사에 돈을 줬겠죠. 그리고 뉴탐사,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뉴탐사에 돈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의혹이 되는 겁니다. 뭔가를 중국 공안으로부터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자 경력이 전무한 사람을 뉴탐사에서 기자로 채용할 수가 있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 요거를 지금 이제 더 펜앤마이크에서 전격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자학원이니, 그 다음에 동방명준이 이런데 중국 공안이 이게 비밀 경찰을 파견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여기 뉴탐사의 김시문 기자가 바로 그런 성격의 기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의 중국 비밀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매우 유의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요, 경찰은 경찰대로, 그리고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방첩 차원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강혜경이가 이제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국감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감 증언을 하는데 옆에서 노정희 변호사가 속삭속삭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이거는 우의증을 교사하는 거야. 우의증으로 고발해야 돼. 당신 지금 무슨 얘기했어? 딱 그러니까 이제 이 노정희가 처음에는요, 노발대발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는 이제 와중에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요거 지금 위원장 뭐 하고 있느냐? 징계를 경고를 주고 발을 뒷속말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했는데 이 박찬대가 이제 강경영 입에서 계속 이상한 말들이 흘러나오기를 기대하고 사주하는 것이죠. 이거를 제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통제를 하고 사과하라. 마지못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예. 처음에는요, 내가 무슨 의중을 했느냐? 반발을 굉장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마지못해서 입으로만 죄송하다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이게 노정희 변호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정희 변호사가 누군가 하고 제가 이제 이 포털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네요. 우선요, 최근에 송영길 소나무당에 가서 비례대표 일본으로 등록을 할 정도로 정치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법조인 방송을 또 많이 하고 있죠. 68년생이 됩니다. 그래서 91년대 덕성여대 심리학과를 졸업해서 93년대는 성대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를 받아요. 자, 그리고 93년에서 94년까지는 CBS 영재교육연구소에 선임연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94년에서 2003년까지는 영재학원을 하고, 그리고 인지능력개발연구소 소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균관대 경희대 외대 강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성균관대에서 인지심리학 박사 과정을 수료해요.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강원대학교 대학원에서 부동산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해요. 참 이 여자가 그러니까요, 이 노정희 변호사가 머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 사시에 합격을 합니다. 사법시험 45회. 그리고 이제 연수원은 36기로 연수원을 마쳐서 법무법인 율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인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서 19년까지는 다시 법무법인 천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부터는 지금 박영수 특검이 하던 강남으로 또 이 로펌을 옮겨요. 그러면서 여러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 방송에. 그러다가 이제 지난 3월 달에는 소나무당 비례대표로 출마까지 했는데 낙선을 한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요, 요거 이제 노정이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이후에 선후같이 당선 들어보시죠. 이전에 같이 여러 번 했던 증언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아까 강혜경 증인 뒤에서 앉아 계시는 빨간 옷 입으신 여성분 계시잖아요. 근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게 노정이에요. 근데 아까 강혜경 증인이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그말로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 누구십니까? 저는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 변호인 노영희 변호사고요. 네, 노영희. 네. 변호인이 조력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변호인이 잠깐만요. 멈추세요. 제 의견은 증인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있는 사실만 해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법정도 아닌데 그 증인의 그 증언에 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왜 그 증언을 하는데 귀한말로 이 증언을 바꾸려고 그렇게 조작을 하려고 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김성애 의원님한테 증언을 하는 가운데서 뭐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도 조작하려고 하고 또 변경을 하려고 해서 우리 위원회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왜 방해하려고 그런지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하세요. 고발하시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언제 증언을 제가 왜곡하려고 했습니까? 잠깐. 제가 무슨 증언을 왜곡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무슨 증언을 왜곡했습니까? 자, 변호인께서는 네, 저 사람 누굽니까? 자, 네? 변호인께서는 잠깐 발언을 좀 중단해 주시고요. 근데 왜 증언을 하는 김성애 의원님한테까지 와서 귀한말로 하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증언을 짜고 오염시키고 이 위원회에 거짓 증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사기 충분한 데다가 노영희 변호사님은 지금 죄송하지만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좀 만든 당이죠. 거의 비례대표 2번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증언이 제대로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런 건 질서를 좀 잡아 주십시오. 네. 이거는 위법한 거라서 우리 위원회 예. 자, 판단한 것을 사과해야 되는지 정정해야 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을 표시합니다. 자, 한마디로요, 참 싸가지 없는 거죠. 예, 이게 무슨 유감입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지. 야, 참. 아니, 국회에 나와서 그 증언을 하면 증언하는 사람만이 증언을 해야지. 왜 옆에서 지가 이게 진짜 법정이에요? 이런 무례한, 그리고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찬대 이 인간은요, 이제 이 강혜경 입에서 계속 가짜뉴스가 나오기를 바라고,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도록 조작을 하기 위해서 노정희가 개입하는 것을 막지 않는 요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민주당 인간들 참 대단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 북한군이 교전에 참여하게 됐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교전에 참여했는데요. 12,000명이 갔잖아요. 그런데 1000여 명을 제외한 북한군 대다수는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어린 장병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총알반이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우리 정부는요, 미국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주유엔 한국 대사인 황준국 대사도 북한군은 총알바지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러시아로부터 받은 돈은 김정은이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 1인당 한 2,000불 정도를 월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8천억 정도의 수입이 연간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바지로 팔아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병사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러니까 말이 폭풍 군단이라고 돼 있지, 그야말로 훈련도 안 돼 있는 어린 군인들을 실전에 투입시키고 있는 인도적 차원에서 볼 때 아주 인권 탄압적 요소가 굉장히 크지 않나. 그래서 국제성사재판소에 이미 지금 김정은이 고발되어 있는데,
이거를 즉각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압박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